바디는 렌즈가 전달한 정보를 기록합니다.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렌즈가 전달한 것에 이상이 되는 이미지를 기록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렌즈가 충분한 것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바디가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좋은 사진이 나오진 않습니다. 바디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미지를 얼마나 다양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이미지를 얼마나 크고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하느냐 하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단순히 빛을 모으는 역할만 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설계된 렌즈냐에 따라서 같은 위치에서도 빛의 모양을 다양하게 기록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광각과 망원 렌즈의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진가는 그때그때 사진 촬영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렌즈든 간에 이 렌즈는 이런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된다 라고 딱 정해져 있는 렌즈는 없습니다. 풍경 사진에서 망원 렌즈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화각이 넓은 광각 렌즈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촬영하면서 이러한 종류의 사진에는 이러한 렌즈가 잘 어울리더라 하는 그런 어떤 지침 같은 건 있습니다.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요, 스냅 사진을 위해서 35mm 그리고 50mm 단렌즈를, 아니면 인물만의 포커스를 맞춰서 촬영할 때에는 85mm 단렌즈 등 준망원 렌즈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0mm로 대표되는 표준 렌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눈과 그 공간감이 비슷합니다.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한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화각이 너무 넓거나 너무 좁지 않아서 인물과 배경을 한꺼번에 배치해서 상황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렌즈이기도 합니다. 이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취미 사진 영역에서 데이트 스냅이라던가 아니면 행사나 모임 등등의 스냅 사진의 성격을 가지는 사진들을 찍기에 아주 좋은 렌즈입니다. 이 50mm 렌즈 가지고 밖에서 데이트 스냅을 촬영하는 사진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mm로) 촬영한 사진은 이와 같이 너비가 과하게 넓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물의 특정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찍지도 않습니다. 공간과 인물을 적절하게 배치시켜줘서 찍는 것, 이것이 50mm 렌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망원 렌즈는 초점거리가 긴 렌즈로 멀리 있는 대상을 크게 확대해서 촬영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단지 그 특징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망원 압축입니다. 가까이 있는 대상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보이는 이 현상을 서로 크기 차이를 줄여줘서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일종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망원 압축을 통해서 찍은 사진들 같은 경우엔 보다 화면이 밀도 있어 보이고 단단해 보이게 됩니다. 망원 렌즈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얕은 심도입니다. 렌즈는 광각에서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같은 조리개 값에서도 더 얕은 심도를 만듭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웃포커싱이 더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장망원일 경우에요, 300mm나 400mm 같은 경우에는 모델과 촬영자 간의 거리가 과하게 멀어지게 되고, 또 한 가지 조금만 움직이게 되더라도 사진이 흔들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서 많이 활용하는 렌즈 같은 경우엔 85mm 렌즈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준망원쯤 되겠네요. 50mm와 비교해서 85mm로 찍어보는 사진 또한 찍어보겠습니다. 85mm로 찍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얕은 심도의 사진을 찍기가 쉽고요. 그 다음으로 인물과 배경의 거리, 즉 망원 압축의 효과도 약간 있습니다. 더해서 그 화각과 거리감이 인물을 화면상에서 크게 촬영하기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단렌즈들 이외에도 여러분들께서 사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준렌즈들이죠. 이런 준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단렌즈는 화각이 고정되어 있어서 발을 많이 움직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미지가 항시 장점이란 장점이긴 한데 일률적이라면, 준렌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이, 같은 급의 렌즈라면 단렌즈가 줌렌즈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습니다. 나는 어떤 사진을 찍을지 잘 모르고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응용하겠다, 그렇다면 줌렌즈가 유리할 것이고요. 난 아주 구체적으로 플랜이 정해져 있고 어떤 사진을 찍을지 명확하다, 그렇다면 그 사진에 어울리는 단렌즈를 가져가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통 많이들 얘기할 때 아웃포커싱에 대해서 얘기하죠. 아웃포커싱을 인물 사진에서 얘기할 때는 보통 인물에 초점이 맞고 뒷 배경은 흐려진 사진들을 얘기합니다. 어디에는 초점이 맞고 어디서부터 초점이 나가는 것을 피사계 심도라고 합니다. 초점이 맞아 보이는 범위를 얘기하죠. 피사계 심도 같은 경우에는요, 총 3가지 요소가 심도에 개입하게 됩니다. 조리개가 밝으면 밝을수록 심도가 얕아지고요. 그리고
망원이면 망원일수록 얕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자주 잊으시는 건데, 같은 조리개, 같은 미리수의 렌즈라고 하더라도 대상과 더 가까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더 아웃포커싱이 많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촬영하실 때 뒷 배경이 중요하냐, 뒷 배경을 제시해야 되느냐,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인물에 조금 더 집중시키고 인물만을 부각시키고 싶다면 얕은 피사계 심도로, 배경과 함께 인물을 보여줘야 할 때에는 깊은 피사계 심도로 배경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적절한 표현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진을 잘 촬영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진을 만들까에 대해서 심도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해보고 실제로도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왼쪽과 같이 심도가 얕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심도가 얕아지고, 그리고 렌즈가 망원이면 망원일수록 얕아집니다. 카메라와 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심도가 얕게 찍히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사진과 같이 심도가 깊은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심도가 깊어지고요, 렌즈가 광각이면 광각일수록 심도가 깊어집니다.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심도가 깊게 촬영됩니다.